예,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우 코리아에서 온 인승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션에 대해서 웹 보안, 클라우드 보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얘기들 많이 들으셨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디도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디도스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워낙 많은 세미나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디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플로우먼과 F5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포커스를 할 거고요. F5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들 파트너 고객사들 오셨을 텐데 앞에 보면 플로우먼 잘 모르는 회사가 하나 튀어나왔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어떻게 저희가 플로우먼과 F5가 같이 코할 수 있는지, 그걸로 어떤 밸류를 드릴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뭔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포켓몬이 뭔지. 제가 플로우먼으로 조인하고 나서 첫 번째 등급, 그게 무슨 몬이야?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고 몬으로 끝나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기가몬, 플로우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포켓몬스터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여러분이 특이하게 보실 텐데 한국에 와 있는 유러피안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벤더들이 다 미국이나 시큐리티 관련된 벤더들은 이스라엘 쪽에 된 벤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특이하게 체코에서 온 솔루션 벤더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IT 쪽에서 하면 맨날 나오는 가트너 리포트들 굉장히 많이들 보시는데 가트너 리포트에서 유일하게 플로우를 가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벤더로 올라와 있는 서비스 회사고요. 저희는 한 10년 정도 체코에서 기반을 두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도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 이런 것들과 협업하는 방법론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5하고 지금 협업을 하는 모델일 거고요. 저희가 포커스하는 영역은 네트워크 비저빌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를 가장 메인으로 하고 그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를 어디에 쓰느냐, IT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네트워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지, 어느 구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이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보안, 그 안정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네트워크에 뭘 하나를 달아놓으면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슈가 생기면 적어도 방화벽이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들어와서 이슈가 생길 확률은 별로 없는데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 IT팀에 전화가 오죠. 니네 뭐 바꿨어? 어제까지 다 괜찮았는데 오늘 무슨 문제 생겼어? 뭔 작업을 한 거야? 사실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어떤 작업을 안 해도 단순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스위치 하나 갖다 추가하든 아주 간단한 IT 작업을 해도 그 다음날 이상한 소리도 날려.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IT 운영자, 데이터 센터의 운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뭘 어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게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슈가 생겼다고 전화를 하거나 헬프데스크에 받으면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콜을 하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담당자한테 콜을 하면 우리 웹서버 데모는 잘 떠 있어요. 웹 리퀘스트 잘 들어오고 있어요. CPU 괜찮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IT팀으로 오죠. IT팀은 뭐 하죠? 핑 쳐보죠. ICMP 패킷 해가지고 네트워크 살아있나, 서버 가 있나, 트레이스 RT 해가지고 잘 가나. 그럼 끝이에요. 우리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잘 살아있는데요. 서버 잘 떠있는데 근데 고객은 못 써요. 나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못하는데 IT팀에서 다 잘 되고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까? 컴플레인만 계속 나오는 거죠. 콜센터로 전화하고 헬프데스크로 전화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봐야 될 가시성이 필요한데 그런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그 주제 중에 하나인 보안입니다. 보안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두 가지 영역은
그 MBA라고 해서 네트워크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디도스. 네, 플로우먼은 F5하고 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대부분 다 비저빌리티의 디텍션 하는 쪽까지만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라우터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방어하는 기능도 가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로우먼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디텍션 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디텍션만 포커싱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굉장히 이미 시장에 베스트 브리드 솔루션들이 많아요. F5, 방화벽, 웹 방화벽 이미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하고 그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세요. 굳이 거기에 더 버든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추가한다거나 할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비저빌리티에 포커스를 둬서 그 기존의 장비들하고 코어하는 것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포커싱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따 마지막 그 슬라이드까지 가면 어떻게 플로우먼과 F5가 협업을 해서 디도스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나 시큐리티 운영자가 고민하는 거는 똑같아요. 장애 처리. 이거 장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결을 봐야 되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는 보안 위협들. 요새도 계속 디도스, 뭐 어플리케이션 공격, 웹 서버들, 웹 방화벽들 다 준비하시잖아요. 위협 관리 준비해야 되시죠. 그 다음에 고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캐패시티 플래닝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얼마만큼 더 증설해야 되고 아까 그 발표 중에도 나왔죠.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거에 들어와서 해킹하고 봇이 들어와서 트래픽을 잡아먹고 봇이 우리 인프라 서비스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캐패시티를 늘려야 될까요? 봇 들어오는 거 내가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유저가 일반적으로 1G 1기가 bps 정도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봇이 들어와서 갑자기 10G가 됐어요. 그럼 10G만큼 내가 캐패시티 플래닝을 해서 10G만큼 늘려야 될 거냐? 아니면 1G로만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할 거냐?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IT 기획하시는 분이나 뭐 보안 쪽 아니시더라도 기획 쪽이나 네트워크 운영 쪽에 계신 분들의 가장 컨선은 캐패시티 플래닝이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늘릴 건지 아니면 지금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될 건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리지하기 위해선 뭐가 뭔지 알아야죠. 예전에 그 개그맨들 나와서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 네트워크에 뭐가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우스개로 포켓몬이 잠깐 올라가긴 했지만 저희 플로우먼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플로우 기반의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로우, 네트워크 하시고 보안하시는 것 중에 넷플로우는 다 들어보셨죠? 난 넷플로우고 뭐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넷플로우는 시작은 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죠. 뭘 하려고 시작했냐? 빌링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요새 지금 그 글로벌로 이슈가 되는 게 국내도 이슈가 되고 최근 뉴스 뭐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슈 말고 네트워크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망 중립성.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에서 다 풀렸어요. 이제 ISP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을 컨트롤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너무 많이 쓰고 많이 갖다 쓰는데 실상 ISP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플로우의 정보가 처음부터 시작된 이슈는 빌링을 하기 위해서였죠. 얼마만큼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과금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던 플로우 점유입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플로우는 지금 버전이 계속 올라와서 현재 시스코 기반으로는 넷플로우 버전 9, 그다음에 IPPix라고 해서 버전 10이라고 얘기하는 스탠다드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IPPix 기반으로 그 솔루션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레가시 시스코나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에서 쓰는 기존 넷플로우, S플로우, J플로우도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플로우 기반으로 뭔가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면요. 누가 클라이언트가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시작합니다. 그러면 플로우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서버가 다시 응답을 하면 다른 방향의 플로우가 하나 생깁니다.
두 개 플로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커넥션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느냐, 얼마나 페이로드가 많았느냐는 상관없이 변화하는 거는 여기 있는 패킷 바이트, 전송량만 변화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죠. 바이트 수가. 그러면 이 플로우만 정보만 가지고도 누가 어디서 트랜잭션, 어떤 트랜잭션을 어떤 프로토콜을 했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플로우를 기반해서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비주얼라이징 하는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우 정보들을 그 장비 쪽으로 전달해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플로우 정보뿐만 아니라 옛날에 네트워크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소스 데스티네이션 서비스 포트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L3, L4 레벨의 정보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엠바2라든가 IPFix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정보들을 다 게더링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실시간 네트워킹 모니터링, 보안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그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풀 패킷 캡처 솔루션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사의 사고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체 트랜잭션에 대해서 트래픽을 저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풀 캡처를 해야 됩니다. 풀 패킷을. 그래야 나중에 사고 나면 증빙을 하는데 모든 네트워크에서 그게 다 필요할까요? 우리 회사는 굳이 트랜잭션이나 금융거래가 없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려면 그만큼 공간과 시간, 장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건이 터졌고 뭔가 모니터링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필요한 온디만드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거고요. 오늘의 큰 주제인 디도스를 탐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문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솔루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우터나 스위치, 뭐 파이어리라든가 UTM 장비들 이런 장비에서 플로우 정보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용 장비가 그 플로우 정보하고 어플리케이션 정보들을 함께 그 생성을 해서 그걸 저희 컬렉터라는 그 비주얼라이징 하는 솔루션에 보내면 얘가 비주얼라이징 해서 각종 네트워크라든가 디도스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요 얘기가 디도스 얘기하는 거고 디도스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얘기라서 디도스를 좀 살펴보면요. 디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 하고 계신데 디도스 공격은 남의 일이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IT 관리자, 제가 한 20년 넘게 보안 쪽 일을 하면서 보안팀장, 네트워크 팀장, 기획팀장하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디도스 준비하시고 방법론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면 우리만 맞아요. 디도스. 그리고 디도스 들어오면 나만 안 죽어요. 한국 다 죽었잖아 옛날에 77대란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용량의 디도스가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맞아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다 죽어있고 서비스가 안 될 때 우리 업체가 살아있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엄청날 거고요. 그 회사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이슈가 나는 것들은 전 세계 작년 올해에서 뭐 미라이버스부터 굉장히 그 많은 봇 어택들, 공격들, 디도스 공격으로 해서 1테라 정도의 글로벌로 트래픽이 동시에 몰려야 디도스가 되면. 근데 그건 남의 나라 얘기잖아. 글로벌로 1테라 했지만 한국에 무슨 얘기 있었어? 이슈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서부터 금융권에도 디도스 맞았고요. 게임사 계속 디도스 맞고 있습니다. 기사로 해서 외부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디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야. 죽으면 나만 죽어? 같이 죽어. 고민하셔야 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아까 봇, 스크립트만 가지고도 봇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뭐 웹업텍 공격들 조그만 스크립트 가지고 GitHub에 있는 툴 몇 개만 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쉬운데 그냥 다 귀찮아요. 무슨 툴 가지고 뭘 해. 커피값 내고 카드 긋고
저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 해주세요. 그러면 디도스 공격 해줍니다. 디도스 애저 서비스로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들 많이 해줘요. 그러면 요새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서 그 디도스 해주는 사이트들이 최근에 많이 문을 닫고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그 검거된 사례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파트들을 아직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거 쓰면 흔적도 안 남아요. 예전에는 디도스 공격을 하면 내가 좀비를 컨트롤하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돼서 거꾸로 히스토리 관리하면 나까지 찾아올 수 있었는데 서비스 준 거예요. 서비스 업체가 공격을 해요. 클라우드, 애저,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 업체가 작은 인프라 가지고 공격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중국의 어떤 사이트는 그냥 내가 카드를 긁었다고 디도스 공격 끝내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보증금제로 내가 10% 내면 디도스 공격을 해요.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잔금 받겠다 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ISP, 뭐 KT, SK 비비에서 방어할 수 있다. 당연히 방어할 수 있죠. 근데 그쪽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고객사 보호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서비스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디도스가 KT나 SK 비비로 딱 들어오면 대상은 내가 활용하는 그 중에 원업의 고객한테 타켓을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은 그 서비스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ISP의 인프라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블랙홀 라우팅이 있잖아요. 싱크홀 라우팅, 블랙홀 라우팅. 저건 뭐예요? 서비스는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트래픽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서비스 살아있고 DNS 살아있고 웹사이트 살아있고 로드 밸런서 충분히 쓰고 있고 캐패시티가 엄청 남아도는데 서비스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격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밟고 있고 저 아까마에서 나온 출처를 보면 가장 많은 공격들은 디도스 공격 대부분 다 UDP 베이스입니다. 왜 디도스 공격이 UDP 베이스인지는 뭐 아시겠지만 TCP는 세션을 맺어야 되고 세션을 맺은 다음에 커넥션이 끝나야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남는다는 거죠. 공격을 하면 내 IP가 남고 내 IP를 프락션 통해서 하이딩하든 어쨌든 찾아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은 UDP를 많이 해요. 그리고 UDP는 빵 때리면 끝이에요. TCP 세션이라든가 스테이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공격 때리면 끝나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들은 UDP를 많이 하고 최근에 가장 많아지는 것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좀 이따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앰플리피케이션 공격들이 올해도 굉장히 컸었고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앰플리피케이션 공격 올해 있었던 것 중에 그 엠캐시드 공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 쉽게 얘기하면요. 그 요새는 이거 안 돼요. 예전에 좀 나이들 있고 하신 분들은 요새처럼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 집전화, 유선전화로 짜장면 주문을 합니다. 그럼 짜장면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이 오죠. 근데 가끔 이 악동들이 장난을 쳐요. 뭐라고 얘기하냐. 옆집 아저씨 친구네 집에다가 장난치고 싶으면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옆집으로 배달시켜요. 근데 그거 짜장면 한 그릇 옆집으로 가면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짜장면을 탕수육 하나 짜장면 하나를 시키는데 옆집으로 그것도 한 군데가 시키는 게 아니라 동네 짜장면집에다 다 시켜요. 그럼 옆집 아저씨는 졸지에 중국집 10군데서 배달통 들고 와요. 그게 디도스예요. 그게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를 숨기고 이게 주문하는 사람이죠. 그 공격자들, 디도스를 대행해 주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중국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집에다 요청을 하고 그 배달은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공격자에다가 공격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선 계속 하고요. 이 집은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짜장면 10그릇 20그릇이 들어오는 거죠. 탕수육하고. 이게 앰플리피케이션 공격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나를 대신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요. 이게 이 대응해 줄 수 있는 그 공격자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IoT 디바이스들을 얘기하죠. 클라우드 얘기하죠. 그 대상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저런 것들을 커버리지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디도스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장비 자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 현황도 알아야 되고 지금 어떤 프로토콜이 오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장비 하나 갖다 놓고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 내 트래픽에 대한 현황, 현재 트래픽과 이전 트래픽에 대한 비교, 특히 밑에 있는 그 보안 장비들의 성능,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77 대란 때, 125 대란 때 가장 먼저 디도스에 영향을 받았고 서비스가 죽었던 건 뭐냐면요. 그때는 로드 밸런서가 죽었고요. L4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먼저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디도스 공격 중에 커넥션이 갑자기 빵빵빵빵 늘어나잖아요. 커넥션이 늘으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 보안 장비들은 10G, 20G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데 스위치 자체가 메모리가 풀쳐서 이미 거기까지 가기 전에 끝나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내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솔루션 하나 갖다 놨다고 해결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한 모델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인라인. 디도스 방어 장비 갖다 놓고 쓰는 거죠. 인라인으로 갖다 놓고 쓰는데 트래픽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근데 좋은 건 심플하고 좋긴 한데 가장 큰 거는 장비 성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운영자나 보안 운영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죠? 캐패시티 플래닝이에요. 그럼 어떤 장비를 살 거냐? 얼마나 많은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살 거냐? 고민이 되는 거죠. 소규모나 지역적인 게 쓰긴 괜찮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디도스가 이제 많이 글로벌화하고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써요? CDN. CDN 서비스 쓰죠. 뭐 AWS에도 있고 아까 말한 CDN 벤더 뭐 글로벌로 전 세계 수십 개의 CDN 벤더들이 있습니다. CDN 벤더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글로벌 디도스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죠. 단 웹 서비스에 한해서. 왜? CDN의 기본 개념은 웹 트래픽입니다. HTTPS만 서비스예요. 나머지 다 드롭하면 돼요. 그 굉장한 기술이 아니에요. CDN을 통한 디도스 방어, 웹 서비스에 대한 방어. L7 레벨에서 HTTPS 아니면 그냥 다 드롭하면 돼요. CDN 서버가 받아서 그냥 드롭하는 거예요. 별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는 서비스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웹 서비스만 있다는 거죠. 웹 말고도 FTP도 있고 VoIP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건 CDN으로 해결이 안 돼요. 웹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은 또 뭐예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스크러빙 센터, KT의 클린존 서비스, 글로벌 스크러빙 센터 이런 스크러빙 센터를 하는데 거기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BGP라는 라우팅을 핸들링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라우팅을 컨트롤한다.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얘기예요. 야, 그걸 라우팅을 바꿨다가 네트워크 죽으면 다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우팅 같은 경우를 서비스를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국의 스크러빙 센터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스크러빙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트래픽이 나갔다 들어온다. 금융권에서는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죠. 야, 내부 트래픽이 글로벌로 나갔다 들어와? 게임사에도 고민을 합니다. 왜? 나갔다 들어오면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패킷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라우팅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인데 그것들을 내 환경에 맞게 어떤 게 가장 좋고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내 네트워크 환경, 내 서비스 환경에 맞게 고민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머니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디도스 디펜더를 하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 탐지를 하는 게 저희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지를 하고 그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 디도스인지 어떤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단일 네트워크가 아닌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디도스나 라우팅 베이스로 하는 그 디도스 서비스는 뭐냐면 C클래스 단위로 라우팅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256대의 서버 중에 한 대만 디도스 맞아도 그 C클래스 전체가 네트워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버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하게 세그멘트를 보고 플로우를 가지고 정보를 하게 되면 특정 소스에서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여러 개의 소스에서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공격들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단위의 우회가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공격하는 놈에 대한 트래픽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탐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그멘트를 내가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머신러닝, 딥러닝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트래픽 추이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해를 하고 수동으로도 넣을 수 있고, 내가 경험치로서 몇 주간의 트래픽 패턴을 보고 그 패턴하고 바뀌는 것들을 검토해서 그게 기본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스레시홀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해도 이게 100% 확실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얼라스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레벨을 가지고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디도스 하는데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운영자, 라우팅 관리자가 보고 이게 디도스인지 아닌지 컨펌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회할 건가 말까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디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빵 때리고 가버리면, 큰 공격이 와서 빵 때리면 게임은 끝났어요. 그 뒤에 해봐야 나는 죽었어요. 네트워크 운영자가 들어와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전의 탐지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액션 취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가능하다면 자동화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간섭이 없이. 그러면서도 네트워크에 영향을 안 줘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시크릿 전체가 넘어가면 256개의 서버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특정 구간의 서비스를 우회를 시키거나 방어를 한다고 치면 최악의 경우 그 네트워크, 그 서비스 하나만 문제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어떤 보안 솔루션도 100% 완벽하게 얘기하는 솔루션 하나도 없습니다. 위협을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F5도 그렇고 새로운 보안 솔루션도 새로운 보안 모듈을 왜 만들어낼까요? 계속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다 커버해주는 솔루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조금씩 하나의 서비스 모듈로, 새로운 신규 모듈로 들어오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이쪽에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 중간에 저희 장비가 플로우를 가지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트래픽,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DDoS 공격이 딱 발생을 하면 얘가 탐지를 하고요. 그 탐지된 거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플로우원이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플로우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라우터에다가 직접 커맨드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다른 장비 없이 그냥 방어할 수 있는, 옛날에 블랙홀 라우팅으로 하는 방법들이 가능하고요. 이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전문 엔지니어, 전문 장비 없을 때 간단하게 디도스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돼버리면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데스티네이션 IP 포트에서 프로토콜이 뭔지를 스페시픽하게 지정을 해서 걔만 방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라우터에서 디스카드 시켜버리게 쓰는 솔루션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아웃오프밴드인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공격 패턴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하고 장비나 스크러빙 센터 같은 데다가 정보를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쓰는 것들이 스크러빙 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복잡해요. 스크러빙 센터 쓰기가. 스크러빙 센터 네트워크하고 우리 백본하고 GRE 터널 연결해서 정상 트래픽이 돌아올 경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똑같이 해야 되고요. 트래픽 보고 있다가 공격이 오면 라우팅을 다 바꿔서 일로 보내야 됩니다. 모든 라우팅 트래픽이 일로 돌아갔다가 클리어하고 일로 돌아오게 바꿔놔야 돼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 있죠.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GRE 터널이 언제나 안정적이에요. 저기 맨날 플립 떠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보안이나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너무 많은 알랏, 펄스 포지티브 알랏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저런 방식들은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F5가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이 F5하고 플로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했었고요. 로컬로 한국어로 된 테스트 버전도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자동화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하고 양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5하고 솔루션 결합하는 건 심플해요. 플로먼은 정보 확인하고 분석을 하고 F5 네트워크스는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고 그 공격을 디텍션하는 것들이 자동화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심플하게 저희 쪽에서 F5를 지정을 하고 F5에다가 API를 날릴 걸 준비를 하고 나면 나머지 컨트롤은 디도스에 대해서 플로우먼이 트래픽 보고 컨피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그 버전 13.0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그래 디도스가 들어와서 방어했어. 디도스 끝나면 어떡할래? 치워야죠. 정상적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디도스가 발생을 하면 F5하고 연동해서 방어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 하다 디도스 끝났다 그러면 F5에 지정된 폴리시라든가 정책들을 다 치우고 정상적인 트래픽은 그냥 일반 패스로 갈 수 있게 양쪽에 대한 클리어링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구성도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심플하죠. 디도스 방어할 수 있는 모듈 F5 그 다음에 플로우먼 해서 넷플로우 정보 디도스 어택이 들어오면 저희가 BGP로 보고 API 콜을 날려서 방어를 하고 정상적인 트래픽은 뒤로 가는 겁니다. 요건 세부 디테일을 보면 저희가 패스에 대한 공격을 디텍션 하고요. 그 다음에 F5 쪽에 디바이스 컨피그를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바꾸고 저희가 그게 끝나면 디도스가 다 끝나고 나면 라우팅 테이블까지 다시 바꿔서 사용자 간섭이 거의 없게 끝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글로벌로 테스트를 해봤고 국내에서 테스트 해봤고 사용자 간섭 필요 없이 완전하게 끝났고요. 보통 디도스 같은 거 테스트하면 트래픽 제너레이터 테스트하는 방법들 다 테스트해봐서 각종 프로토콜 서비스 문제 없게 진행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좀 보시려면 지금 유튜브에서 F5 플로우먼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부스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거든요. 자동화입니다. 이 바쁜 굉장히 많은 디도스 어택 것들이 나오는 시간에 언제 저걸 사람이 보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동화해서 빨리 대응해줘. 그 다음에 신뢰성. 적어도 저렇게 방어를 해서 내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나 라우팅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시크릿 다 넘겼는데 다 죽어요. 256대 서비스가 다 죽었다. 엄청난 장애죠. 쟤는 필요한 공격, 필요한 네트워크에 대한 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방법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시면 정보들 바깥에 저희도 볼 수 있고 내용이 있어서 하는데 고민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꼭 저희 솔루션이 100% 만족하고 써야 되신다는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 디도스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다가 볼륨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가 요새는 타켓화된 공격들을 많이 해요. 특정 업체, 특정 서비스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어하려면 좀 더 안정되고 빠른 대응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필요하신 내용이나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부스에 있을 테니까 같이 와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